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자, 10월 22일. 자, 지난 시간이에요. 스펜서 존슨의 선물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를 지나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그 선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신문, 잡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넷도 열심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이는 너무 지치고 낙심해서 그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 지역의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늘 마음 한켠에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느 회사로 옮기면 일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퇴근하면 집에서 뭘 할까 하는 궁리만 했어요. 회의 시간이건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하건 그의 마음은 종종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음이 심란해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업무는 제대로 처리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는 자신이 불행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처럼 지각하는 일도 없었고 날마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처리해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승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왜 자신이 승진 대상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는 분위기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때문에 속으로는 늘 화가 나 있었고 그 화를 삭히느라 쓸데없는 애만 썼습니다. 화가 난 상태라 자연히 업무 능률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승진 따위 아무 상관없다는 듯 대수롭게 행동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걸까? 사생활도 그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는 있는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만 했어요. 왠지 모르게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것만 같았고 업무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꿈과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떠벌렸던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고 느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점점 피곤하고 절망감만 커졌습니다. 자신의 일에 좀처럼 만족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삶이 더 단순했던 때였죠. 노인과 나눈 이야기들과 소중한 선물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도 성공을 거두지도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들려준 그 선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인의 이야기를 나눈 이후 엄청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당혹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일상생활 모두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노릇이라 노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세파에 지치고 무너진 마음의 상처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안쓰러운 얼굴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는 것과 왜 그 꿈을 포기했는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노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노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인과 함께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힘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왜 유독 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차고 생기가 넘치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소중한 선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소중한 선물은 그 덕분이라네. 저도 그 선물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노인은 다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선물을 찾고 싶다면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를 생각해보게. 자넨 이미 어디서 그걸 찾아야 할지 알고 있네.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노인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신 그걸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게. 그러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선물은 분명히 자네 곁으로 다가올 거네. 말을 마친 노인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히 해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나? 노인의 조언대로 그는 호젓한 산속에 있는 별장에서 잠시 지내보라는 친구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숲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그는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내 삶은 할아버지와 다를까? 처음에는 그 점이 궁금했지만 어느덧 검소한 노인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큰 성공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은 손꼽히는 기업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그런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공동체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와왔습니다. 노인에게는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었고 친한 친구들도 많아서 방문객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유머 감각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분은 여느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까지 갖고 있지. 노인은 분명히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호수주위를 한참 거닐며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선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내 스스로 받는 것이다. 너 어릴 때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절실히 바라던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때가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서 아직도 화가 났다. 그 생각만 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땅거미가 지고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오두막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뒤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불을 지폈습니다. 그 순간 전에 못 보던 게 눈에 띄었습니다. 모닥불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이 오두막의 멋진 벽난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꼭 필요한 분량의 회반죽이 그 돌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돌을 고르고 깎아서 서로 완벽하게 맞추어 놓은 벽난로였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아차리고 나니 이제는 그것을 감상하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쌓은 사람은 단순히 벽돌공이 아닌 예술가였습니다. 벽난로의 뛰어난 만듦새에 세상 감탄하면서 그의 벽돌공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벽난로 쌓는 일에 완전히 집중했을 것이다. 일하는 동안 결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훌륭한 작품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한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사랑이나 그날 저녁 식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일을 마친 뒤 뭘 할까 하는 마음에 조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지금 해야 할 일만 전심전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쳤을 테니까요. 예전에 노인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선물이 찾고 싶다면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했었던 때를 생각해보게. 그는 어려서 잔디를 깎던 일을 노인과 함께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잔디 깎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해서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할 때 넌 산만하지도 않고 행복하다. 노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해라. 그제서야 오랫동안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쓸데없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집 안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잃고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현재를 그냥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비로소 그는 그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